안녕하십니까. 오늘 디지털 훈수 시간에는 아마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에 이런 분이 있을까 단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창업자를 한번 모셨는데요. 정말 독특합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강원도 철원군에서 화장품 영농조합법인을 이끌고 계시는 진세종 대표이사님을 오늘 모셨는데요. 오늘 대표님께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신데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에 회장님. 농번기인데 네. 지금 농부시라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농부시죠?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본업은 네. 농업 생산이고요. 네. 오늘 아침에도 이제 농업을 하다가 왔습니다. 지금 철원군에서 그럼 주로 쌀농사를 주로 지으시는 겁니까? 예, 쌀농사를 하고 있고 이제 밭에는 네. 이제 모링가랑 이 뒤에 보이는 천년초, 아.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용 작물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농사 규모가 꽤 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규모가 어떻습니까? 평수로 따진다면? 예, 저희가 제 개인적으로 하는 평수는 지금 한 4만 평 정도 되고요. 와, 4만 평이요? 예, 저희 영농조합법인에서 다 하는 면적은 30만 평 정도입니다. 야, 그럼 아주 거의 분홍이시군요. 아, 아닙니다. 저는 분홍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아직까지 예. 이제 부친께서 갖고 계시군요. 네네. 소유권은. 예. 네. 아무튼 대표님께 이제 대부분의 권한이 있겠죠. 아버지께서 이제 평소 신념이 네. 사회에 환원하신다고 많이 얘기하셔서 그래요. 예, 그 기대하지 말라고 하셔서 예. 야, 4만 평에 그다음 영농조합법인이 총 30만 평을 네. 갖고 계신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데 친 대표님께서 이 농부가 된 배경을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예. 해군사관학교 60기 예. 출신이시고 네, 맞습니다. 또 5년 동안 또 바다를 지키시는 네. 해군 장교로 복무를 하셨고 예, 맞습니다. 그런 농부가 되셨어요? 예. 그 배경이 너무 재밌는데 네, 네. 고향도 철원이시라고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과정이 있길래 이렇게 시골에서 자라서 네. 해군사관학교에 갔다가 예. 다시 또 그러니까 그게 꼭 복무해야 되는 그 기간을 복무하시고 예. 다시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농부가 되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최초의 해군사관학교를 가게 된 배경은 제가 집에서 이제 부모님 농업을 도와드리면서 계속 평일이나 주말 할 것 없이 농작업을 하다가 네. 이렇게 되면 평생 농부로만 살다가 늙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사만 들어서 평이 되니까. 예.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진로 탐색을 하다가 네. 제가 적성이 어떤 밀리터리 매니아 같은 게 있더라고요. 밀리터?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전쟁사라든지 군사 장비들을 보면 되게 흥미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농사에는 관심이 없고 예. 어릴 때는 농사는 그냥 몸은 거기서 있지만, 도와드리고 예. 머리는 항상 이렇게 군사 분야 쪽으로 이제 향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진로 탐색을 하다가 이제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가 있었는데 주말에도 철원에 올 수 없는, 주말에도 오면 일을 그러니까 시킬 것 같으니까 부친이 부를 수 없는 예. 그래서 제일 먼 곳인 해군사관학교로 이렇게 진해로. 내신을 해서 가게 됐고요. 그래서 도망가셨군요.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주말에도 비가 오거나 이러면 새벽에도 일찍 깨우셔서 지금 비가 오니까 급하니까 빨리 가서 뭘 해야 된다 이래서 네. 어떻게 보면 저의 삶이 이제 부모님께 예속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좀 제가 학창 시절에는 그거를 못 버텨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춘기 때 반항하지 않았겠습니까? 맨날 그냥 예, 그렇죠? 반항을 했는데 네. 근데 제가 또 뒤돌아서서 안 가겠다고 안 가면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시는 뒷모습을 보면 너무 또 체량하고 그게 힘드시고 짠해서 결국에 투덜대면서 가서도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니까 네. 안 되겠다, 도저히 딴 곳으로 도망가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멀리 갔었고요. 네. 그래서 해군 복무를 하다가 이제
국방부의 명에 의거해서 뭐 진해도 있다가 동해도 갔다가 평택에도 근무했다가 또 진해로 네. 이렇게 동서남해를 계속 돌다 보니까 바다라죠. 네. 아, 이 삶이 또 이렇게 오래 가는 게 맞나 그런 고민도 하던 차에 아버지께서 이제 너도 없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농사를 그만 지을까 한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 당시에 읽었던 책 중에 네. 인생에서 어떤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오면 네. 가치관에 따른 판단을 하라고 해서 제가 인생에서 어떤 추구하는 가치들에 대해서 쭉 메모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 100여 가지 정도를 적었었는데 네. 그걸 하나씩 다 지워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마지막에 남는 거에 따른 삶을 살겠다고 해서 이제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남은 게 이제 가족이었는데 가족. 그 패밀리 예. 가족이죠. 그래서 아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네. 다시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삶이 제 인생에서 어떤 보람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때 당시에 부정적이었던 그 농업에 대한 마음이 네네. 굉장히 이제 전향돼서 네. 아 농업을 진짜 적극적으로 하고 네. 그렇게 하자고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2010년 전후로 해서 세계적인 많은 석학분들께서 네. 앞으로 향후 50년, 100년은 바이오, 농업의 시대가 될 그렇죠, 거라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네. 또 과감하게 또 그쪽으로 바라보게 된 계기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뭐 이미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예,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식량 문제 때문에 예, 특히 지금 아프리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주로 밀을 수입했는데 예, 심각한 지금 상태에 있고요. 네네, 이미 IMF에서는 뭐 내년에 예, 이런 상태로 계속하면 내년에 식량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런 지금 예측까지도 하고 있는데 예, 뭐 이미 그게 뭐 이건 물론 이게 우리 참 슬픈 문제 때문에 예. 참 아픈 문제 때문에 이런 경우를 당하고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벌써 이게 식량 문제가 지금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진 대표님이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되게 힘들고 가난했거든요. 네, 그때 어머니께서 항상 기뻐하셨던 모습이 겨울 나기 전에 집에 이제 부엌 창고 쪽에 연탄이 가득 겨울을 날 수 있게 다 들어왔던 거랑 그 다음에 아. 겨우내 먹을 쌀, 그 다음에 겨우내 먹을 배추, 김치가 뭐, 딱 있으면 네, 그러면 이제 아, 올 든든하죠. 겨울을 날 수 있다고 행복해 하시던 모습이 기억이 맞습니다, 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 먹을 수 있는 쌀이랑 김치는 제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만 평인데. 예, 그래서 앞으로도 식량 위기가 계속될 거라고 많은 매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중에 혹시 투자를 받으시려면 제가 또 네. 투자하고 싶은데 저도 땅을 좀 하나 좀. 네. 예, 그럼 좋습니다만 아무튼 예. 지금 네. 좀 진지하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잠깐 또 제가 들어보니까 예. 그 전역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예. 그게 또 나라 빚을 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5년 동안 네. 군에서 녹을 먹었고 예. 또 사관학교에서 내가 그거를 빚을 졌으니 예. 그걸 뭔가 내가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국가에 네. 빚을 예. 갚아야 된다. 예, 예. 이런 또 의지도 있었다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는 누구에게 빚지고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사관학교에서 장교 한 명을 양성할 때까지 드는 비용이 몇 억대 단위로 그렇죠. 든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무에 나와서도 장교한테 해주는 대우나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그런 국가에서 저에게 장기 복무하라고 투자를 해준 건데 네. 제가 어떻게 보면은 또 저의 가치관에 따라서 삶을 의무복무라고. 다시 한번 바꾼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나라에 대한 빚이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제가 가족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철원에 가더라도 네. 이 나라에 진 빚은 어떻게든 뭔가 갚으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철원에 가도 나만 위한 농업을 하지 말고 네. 철원에 있는 기존의 농업인 분들
그 다음에 농업, 지역, 네. 그리고 소비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해보자. 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기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9년 동안에 그러니까 사관학교 4년, 그다음에 의무공익기간 5년 해서 예, 9년간 국가에 봉사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빚으로 생각하고 예, 또 그거를 내가 혼자만 뭘 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 내가 네. 가고자 하는 뭐 철원이죠. 예,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이게 나라에 네, 도움이 될 만한 예, 일을 찾아서 이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벌써 몇 년이 됐죠? 그게 전역을 하신 지가? 11년이 됐습니다. 2011년. 2011년에 이제 저가 전역하셨으니까. 철원으로 기농을 했고요. 네. 2011년부터 창업은 2016년에 했는데 네네. 그 사이에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홈페이지 개설하는 방법, 아. SNS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저희가 같이 모여서 어떤 철원의 온라인 장터를 만들자, 뭐 여러 가지 뭐 계몽 운동도 했고, 그러셨군요. 장목반도 여러 가지 만들어서 네. 뭐 단호박은 일본에도 수출해보고, 네. 마 장목반을 만들어서 뭐 건강식품 쪽으로 이 강서 쪽 이마트 쪽으로 저희가 이제 영업도 해서 물건도 팔아보고 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좀 고도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겠다. 성공한 네. 사례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2016년에 저희가 이제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이 모여서 네. 급하게 이제 이름을 이제 철원 코스메틱 영농조합법인으로 만들었는데 네. 저희가 요 전체적인 농업과 어떤 바이오에 대한 철학, 농업에 대한 철학, 그리고 소비자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회사 명칭에 담긴 회사 명칭이 조금 약간 지금 맞지 않아서 회사 명칭도 바꾸는 작업을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을 부친이 지으셨다고 그랬습니까? 할아버지께서 예, 세종. 예. 그러니까 세종대왕처럼. 네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미 실현이 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철원에서. 예.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제 세종대왕 그 별명이 어렸을 때부터 있어서 네. 영어 공부를 제가 되게 게을리했습니다. 영어로. 훈민정음도 훌륭한데 왜 영어가 필요하냐고 그래서 제가 항상 모든 공부 중에 영어를 제일 늦게 했는데 네. 그 부분이 조금 지금 와서는 그때 당시에 더 열심히 할 걸 뭐 그렇게 약간의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래도 뭐 해군 배를 타려면 최소한 영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 연합 훈련할 때 제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통신 협조가 가장 그 그렇죠. 연합 훈련할 때 네네네. 제일 첫 번째인데 커뮤니케이션인데. 그거를 제가 이제 1함대 동해 배속됐을 때는 그 1함대에서 통신 관련된 걸 주무하는 주무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이랑 이게 통신 채널이 네. 엄청나게 복잡한데 네. 그거를 그 조율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병과가 통신이었습니까? 병과는 전투병과였는데 전투병과였는데. 전투병과 중에 해군에서는 이거는 이제 농담입니다. 그래서 네. 그 수료하는 성적 순으로 통신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예. 아무튼 장교니까 뭐 네. 다 두루두루 잘 하셔야 되겠죠. 예. 근데 세종대왕 화물 타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가 나올 때 이미 세종대왕이 나왔고요. 그래요? 네. 그래. 타고 나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예. 이름도 세종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역하고 난 다음에 2011년에 네. 철원으로 가셔서 약 한 5년 동안은 그 지역을 위해서 계몽도 하시고 네. 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셨군요. 예. 그리고 5년간은 아버지 밑에서 농업을 배웠습니다. 농업을 배웠고요. 원래 그 전에는 그냥 아버지께서 지시하는 일만 하다가 네. 이제는 제가 본업을 농업으로 삼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알아야 되는 모든 걸 이제 배움의 시간을 가졌었죠. 그러면은 그 전역을 할 때 네. 대표님의 그 부인께서는 네. 어땠습니까, 반응이? 그 스토리도 또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그래요? 많습니다. 어떤 간단하게 뭐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그 와이프는 간호장교고 아. 죽은 간호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부대 특성이 남자는 많고 네네네. 여자는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간호장교에서
그 제가 진해에 근무할 때 만났었는데 아, 해군이 이제 집단군 성격이어서 진해 해군 작전사령부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해군 보급부대, 교육부대가 다 모여 있는 곳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해군 진해 해양의료원이라고 네. 해군에서 다치거나 부상을 당하면은 다 거기 가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 네. 거기 간호장교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접근하는 남자들 장교도 많죠? 있고 부사관도 있고 네. 병도 있으니까 경쟁률이 되게 치열했거든요. 이야. 그래서 근데 저는 와이프를 그렇게 만난 게 아니라 제가 소위 때 근무했던 함장님께서 네. 제가 소위 근무하고 동해 서해 돌고 다시 진해에 왔을 때 네. 아직도 여자친구가 없냐 그래서 네 지금 뭐 바빠서 네, 만날 네, 수 있는 네.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네. 기다려보라고 하시더니 주선하셨군요. 예 주선을 해주셨습니다. 야.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그때부터 가시밭길이었던 거죠. 뭐 와이프는 혼자고 주변에서 남자들은 많고 이러니까 네. 아. 제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도 그 굉장히 키퍼 많고, 역할을 해야 네, 되니까요. 네. 엄청나게 그때가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네. 제가 열심히 군 생활하는 것도 보고 해군에서 인정받는 모습도 와이프가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예. 심지어는 이제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은데 네. 와이프랑 주말에 데이트하고 있었는데 이제 작전사령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해군은 원스타, 투스타까지는 수행 구간을 이제 OCS 출신 장교들로 뽑고 네. 3스타, 4스타는 이제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수행 구간을 뽑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작전사령관으로 그분도 이제 참모총장으로 예편하신 분인데 네. 아 진세종 대위가 1순위로 부관으로 지명돼서 네. 당장 짐을 싸서 근무복만 입고 와라. 무조건 작전사령부 부산으로 와라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명령이군요. 그죠? 예. 모든 조치나 이거는 다 우리가 알아서 할 추후에 테니까 할 테니 먼저 당장 와라.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미 그 가치관에 따른 판단을 끝내서 가족과 함께 하기로 한 삶을 전역하기 직전이군요. 근데 전역하겠다는 말은 주변에 없었는데. 어디에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역하겠다고 하면 네. 일을 안 주거나 네. 아니면은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 위에 선후배나 동기 입장에서 어차피 전역할 친구니까 열심히 안 하겠지 이런 선입관을 그렇죠. 가지기 그럴 수 때문에 있겠죠. 저는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그때 당시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왜냐면 뽑으면 1년에서 1년 반 이상을 사령관님을 모시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그렇죠. 중간에 바뀌면은 그쪽에 어떤 불편함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때 저는 전역을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와이프가 듣는 데서 여자친구였죠. 그때 이제 네. 이 사람이 해군 부대에서도 되게 인정을 받고 받고 있구나. 있었는데. 예. 왜냐하면 껌은 안 하죠. 3스타의 부관은 여러 가지 근무 평정이나 뭐 성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추천되고 그 중 안에서도 뽑거든요. 네. 근데 그분만 1순위로 지명된 게 아니라 또 다른 그 교육사령관분한테도 지명이 돼가지고 네. 이제 다 거부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허투루 산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보여줬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는 이제 농담으로 당신과 데이트 때문에 거절을 한 거다. 이야. 그렇게 했죠. 아니 네.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긴 게 네. 제가 이제 전역을 하고 왔고 와이프는 현역에 남아서 네. 처음에는 진해와 철원에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와 세상에. 예, 엄청난 진짜 장거리 연애했죠. 남한의 맨 끝하고 맨 아래인데. 예, 네. 그래서 농번기 때는 연락도 안 되고 갈 수도 없으니까 많이 싸우기도 해서 그러면은 어떻게든 인사 내신을 해서 평택 이함대로 와라. 그래서 평택으로 배치되는데 그래도 철원과 멀죠. 평택은 3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멀죠. 네. 그래서 이제 결혼 얘기가 나와서 네. 결혼을 하면은 군 생활을 계속 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결혼을 하면 주말 부부가 되는 건 별로 아닌 것 같다. 네네. 이야. 전역을 할 수 있겠느냐. 이야. 뭐 그렇게 막 지르는군요, 예. 그냥. 근데 전역 얘기보다 일단은 신혼집 결혼 얘기가 먼저 나와서 네. 신혼집을 어디로 구할까 이제 의견 조율이 왔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는 평택으로 하자고 그래서 네, 농사를 지면 네. 절대 갈 수 없는 위치다. 그렇죠. 특히 농번기 때는 난 가지 못한다. 그러면 어차피 주말 부부인데 주말 부부가 되는 거는 고생이지 이거. 제 가치관이나 이런 거에 반한다고. 당신 어떠냐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주말 부부는 별로다고 그래서 아, 그러면 저는 계속 철원에 살자고요. 그러면은 중간에 저희 와이프가 타협점으로 의정부에 하자. 그, 예. 네. 아, 의정부에 신혼집을 하자는데 의정부는 철원에서 1시간 반 거리입니다. 근데 네. 거기도 농번기 때 갈 수가 없는 그리고 마지막 와이프가 마지막으로 오면 동두천에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네. 동두천도 40분인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말이 계속 해줬는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게 네. 아니 어차피 평택에서 의정부 동두천까지 워낙 왔으면 철원까지 올 수 오는데 뭐. 그래서 동두천이면 나는 결혼 못 하겠다. 아, 세상에. 그래서 신혼집을 철원으로 하고 평택에 근무를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아, 결혼을 하고도 그렇게 되니까 전역해라. 철원에 와서 네. 우리 좀 재밌는 삶을 살자고 계속 설득을 해서 와이프는 모든 걸 내려놓고 이야, 철원으로 도시 집이 포항인데 도시에서만 살았어서 세상에. 시골 생활을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네. 저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왔죠. 그 지금은 뭘 하세요? 지금은 농부에 자기의- 아닙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농부의 아내 역할도 계속 하면서 하고? 지금은 철원군 보건소에 이제 공무원이 돼서 아, 자기의 경력을 살려서 계속 일도 하고. 가장 저보다 이제 철원에 오기 싫어했는데 저보다 더 북쪽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민통선 민북마을이라고 예전에 이제 대마리라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보건진료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제가 네. 지금 비즈니스 얘기보다 예. 이 얘기가 더 재밌네요. 저희 제 삶의 얘기가 되게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 지금 뭐 드라마틱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해군 장교 출신 정도가 아니라 원래는 아주 인정받은 장교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령관들이 탐내는 부관을 하셔서 나중에 또 뭐 계속 또 진급도 하고 네. 국가 방위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될 분이 옷을 벗었고 뿐만 아니라 또 그 아내분도 예. 또 이 정도 레벨이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또 군에서 역할을 하셨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 군으로서는 좀 손해겠군요. 손실을 입었고 아닙니다. 물론 이제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뭐 이게 이득이겠죠. 대단한 그 과거 그 시스토리를 갖고 계시군요. 야,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 진 대표님을 위해서 네. 최소한 우리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틈나는 대로 예. 또 바쁘실 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네. 또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말 인생의 드라마틱한 그 과정을 거쳐서 현재 여기까지 오셨네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제품들을 개발하셨는데, 예. 자, 그러면 또 이 제품들을 아까 조합 법인을 만드셨는데, 예. 근데 처음에 어떻게 화장품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저희가 그때 이제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고 어차피 저희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소비자한테 소비자 접점에서 갈 수 있는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들이 뭘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미 반가공된 농산물이나 어떤 식품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영농조합법인들이 만들고 있는 상태여서 2016년 당시에는 중국의 사드가 발생하기 이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화장품 사업이 화랑이다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도 나왔고 그러셨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특용작물로 모링가를 재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네이버 실시간 검색 1위가 모링가 샴푸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링가에 대한 소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상 화장품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제 가벼운 화두로 진행을 했다가 예, 저희가 이제 법인에서 그러면은 한두 가지 품목으로라도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네.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브랜드 이름이 네, 이 페르미에 파파, 네, 이 불어라고 그죠? 불어 하셨죠? 예. 불어로 지금 됐는데 이 페르미에 파파라는 이 브랜드가 나오게 된 배경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페르미에 파파는 아니었고요. 네. 이제 급하게 브랜드를 만들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어떻게든 아빠가 만드는 화장품이라는 느낌으로 해서 주니어 파파라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소비자가 아무리 봐도 저희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인지가 안 되더라고요. 명확히 인지가 안 되니까. 예, 네. 저희가 소비자에게 주고 싶은 개념들은 농부, 친환경, 네. 그 다음에 아빠, 네. 아이,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주니어 파파는 그 중에 농업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거를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브랜딩 작업을 하다가 그냥 원초적으로 아주 쉽게 농부 아빠로 가자 뭐 이렇게 아이디어가 접근이 됐었는데 농부 아빠는 그 당시 이제 상표 출원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영어로 직역을 하면 파머 파파가 있었는데 파머 파파로 하게 될 경우에도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차선으로 불어로 하자. 불어도 영어 다음으로 불어도 많이 통용이 되니까 페르미오 파파로 하면 글로벌 시장 진출할 때도 바로 바이어가 듣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네. 저희의 철학도 같이 담을 수 있겠다고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브랜드를 출원하는데 네. 한국이 오히려 저는 조금 한국관 쪽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알리바바, 페이스북, 예, 아마존 이런 건 전부 다 보면 대단한 유명한 어떤 그런 역사에 혹은 또 현존하는 네. 뭐 지명 이런 것들을 쓰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한국에 출원하면 안 받아줘요. 음, 근데 지금 좀 웃기는 얘기지만 영어로 된 거는 안 받아줄 가능성이 있고 네. 불어로 된 건 받아줘도 이건 또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보시는 그 지금 특허 쪽에 관계된 분이나 또 관 쪽에 계시는 분들은 정부 쪽의 관계자들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페르미오 파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농부 아빠라고 하는 그 브랜딩을 했을 때는 목표 고객이 주로 아이들이었다 이런 의미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농업법인이고 농업에 대한 가치도 함께 알리자는 최초의 비즈니스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네. 강원도 철원, 청정 DMZ 인근의 어떤 농업과 이런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가감히 지갑을 여는 엄마들과 네. 그 아이들에게 이제 타겟팅된 상품이 좋겠다고 해서 네. 저희가 영유아 대상으로 이렇게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도 지금은 아이가 셋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제품을 계속 쓰고 있는데 네. 그때 당시 저희 큰애가 그때 피부 트러블이 있어서 네. 우리 아이도 쓸 수 있는 우리 아이에게 준다는 그런 아빠 마음으로 그렇게 농사 짓고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농부 아빠가 그러니까 사실은 진 대표님이 갖고 계시는 그 아이들에 대한 사랑, 예, 또 농부의 또 아빠로서 네네,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제품화시키는 그렇죠. 그런 사례가 되겠군요. 이게. 맞습니다. 요거를 패키지 디자인을 해주신 디자이너 분도 네. 저의 스토리를 듣더니 네. 머리에 직관적으로 이 디자인이 떠올랐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그 디자인이 지금 박혀 있는 예, 이 이미지가 네네, 지금 다 이 농부 아빠의 그런 네 맞습니다. 이미지인 거죠? 저와 저희 큰애인데 아 지금 둘째랑 셋째는 서로 자기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는 또 다 알아보셔야 예. 되겠죠? 누구냐고 물어보면 서로 자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예. 진 대표님과 아이들의 네, 형상을 담아서 예. 실질적으로 이 패키지를 만들었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모든 게 다 스토리가 되는군요. 예, 자, 그럼 이 아이들에 대한 제품 중에서 또 어떤 부분이 또 가장 핵심 제품이 또 어떤 겁니까? 시장에서 지금? 예, 일단 그 시장을 떠나서 제가 처음으로 화장품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건 이 로션 제품입니다. 첫 번째 제품이 예. 로션. 기존에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을 때도 네. 저희가 처음으로 로션을 만들었고 네. 그때 당시에 로션에 이제 모링가 추출물을 50% 그 로션 전체 제형 중에 50%가 고농도로 추출된 모링가 추출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추출물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어디서 어, 추출을 하죠? 추출물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추출 시설이 없어서 네. 그것도 외주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료가 어떤? 원료는 저희가 직접 철원에서 재배하는 네. 모링가에서 모링가 잎을 저희가 수확을 해서 수확을 했어. 예.
그래서 했는데 그 첫 번째 제품 로션은 바르면 침독이나 태열이 굉장히 빨리 치유가 됐었는데 네. 저희가 그거 문헌을 찾아보니까 모링가에는 항염,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아낌없이 넣어서 그런 효과들이 있었고 네. 그렇게 추출물을 많이 넣어서 향이 조금 안 좋았던 그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하. 너무 굉장히 좀 오가닉한 향이라고 저희는 표현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쓰는 약간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은 향취가 났던 거죠. 그래서 그런 로션이 있어서 아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어도 이런 효과가 기대할 수 있겠구나 해서 화장품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원동력이 됐기 때문에 저는 로션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있고요. 지금도 저희 로션과 요 로션이랑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크림 같은 경우가 네. 가장 잘 나가고 있는 품목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 지금 로션, 예. 로션이 가장 핵심 제품이고, 예. 그럼 지금 뭐 지금 시장에서 몇 년 동안 팔렸죠?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요 패키지로 바꾼 거는 이제 2년이 아직 안 됩니다.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반응은? 시장에서의 반응은 다 저희 홈페이지나 제품 이제 판매 후기를 보면은 네.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후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뭐 침독이 완화돼서 좋아요. 그리고 뭐 이런 피부 트러블이 케어가 돼서 참 좋습니다라는 그런 후기도 있고 네. 보습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 후기도 있고 저희 홈페이지 가면은 그 제가 이 공영방송에서 촬영해서 이제 농장에서 일하는 게 촬영된 걸 올려놨거든요. 네. 아 여기가 이 농부가 해서 한 원료들이 들어갔군요 해서 신뢰감을 이렇게 표출해 주시는 고객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30만 평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조합법인이 제가 잠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순서를 드린다면 예. 거기다가 아까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또 식품도 좀 이렇게 별도로 또 예.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체험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건 뭐 특히 디지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 마케팅이고 또 신뢰를 쌓아가는 거니까 예. 혹시 필요하시다면 네. 거기다 체험관을 좀 예. 다양하게 이렇게 뭔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네네. 화장품뿐만 아니라 뭐 먹거리 또 준비하시는 여러 제품들을 직접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관을 철원의 분위기에 맞게 네네. 예. 큰 돈 안 들이고 예. 이 컨셉 있게 뭔가 한다 그러면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예, 감사드립니다. 말씀 감사드리고. 그 저희가 친환경 농업을 하는 그 농업인들이 모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중에 이제 철원 친환경 단체 연합회에서 큰 직책을 맡고 계신 분도 있는데 네. 그 거기에 이미 친환경 교육장, 체험장 그리고 여러 부대 시설이 있는 곳에 제가 최초에 창업을 했던 것이 거기서 창업을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은 그 옆에 저희 식품 공장, 햇섭 식품 공장을 지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본사도 지금 그쪽으로 이주를 해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못했는데 네. 친환경 프로그램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네. 그곳이 이제 수도권 경기도에서 학교 급식을 하는 거기서 학교 학생들이랑 초등학교 학생들이랑 급식 담당자분들이 오셔서 뭐 손으로 모내기, 뭐 우렁이 뿌리기 등등 여러 가지 체험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예. 제가 만약에 좀 도움이 된다면 네. 나중에 저도 이제 그 한국의 지방 정부에 네. 이제 뭔가 자문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약간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네.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가 코로나가 뭐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예. 헬스케어 쪽이거든요. 예. 네, 헬스케어인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네. 이제 모든 과정을 다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뭐 그런 쪽에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 그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먹거리하고 또 늘 이제 저도 화장품을 지금 바르고 있습니다만 네. 뭐 화장품은 뭐 예전에는 이렇게 멋을 내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피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네. 최근에 환경 문제라든지 또 시대의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예. 또 어른까지도 이 아토피 때문에 맞습니다.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네. 아는 분 중에서도 한 분이 나이가 좀 있는 분인데 네.
아토피 때문에 정말 고생을 하세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예. 아토피가 큰 병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큰 병인 거예요. 사람 미친다는 거예요. 그 예. 아토피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대표님이 기여하실 부분이 네. 이제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런 열심히 식으로 뭐 하겠습니다. 제품들을 예. 많이 지금 새로운 거를 또 연구하고 개발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예. 그쪽에 잠깐 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뭘 준비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그 기업 부설 연구소가 철원군에서 출연한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부설 연구소장님은 그 강원도에서 제일 유명한 그 강원대학교 그 의생명공학부에 이제 학과장님을 하셨던 교수님께서 은퇴하셔서 계시고요. 네. 그래서 교수님 비롯해서 이제 저희가 철원군 농업기술센터와 철원군청이랑 같이 플라즈마 연구원이랑 같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제품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다시 여기 이제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네. 미세먼지 이슈가 좀 대두화될 거라고 보고 저희가 자외선 차단 및 미세먼지 차단이 되는 그 선크림 제형을 지금 개발해서 예. 생산을 했습니다. 오늘 입고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의 이슈에도 좀 제품 개발을 하고 있고 예. 하나는 이제 쌀을 활용해서 쌀이랑 저희가 직접 재배하는 여러 가지 특용 작물들을 활용해서 이제 그 우리 시니어분들 실버 세대를 위한 항산화랑 보습 개념의 이제 로션 크림 제형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토피나 이런 피부 트러블에 좀 더 특화된 제형도 지금 거의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피부에 맞는 피부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제품도 계속 같이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해외에서도 반응 좋다고 들었습니다만 예. 어떻습니까 해외는? 해외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요.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코로나 때문에 어떤 샘플 배송이 되더라도 뭐 짧으면 한 달, 시간이 많이 길게는 수개월이 걸려서 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그 오더를 받고 이렇게 물건이 진행되기보다는 이제 샘플 단계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샘플 단계에서 지금 진행돼서 2차, 3차 샘플 테스트 결과 상당히 제형이 마음에 든다. 그리고 그 저희가 얘기했던 보습력 플러스 트러블 케어 효과도 확인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랑 브라질 쪽에서 이제 총판 거래를 지금 계약서까지 이제 초안이 오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네시아하고 예, 브라질의 리테일 협력을 예, 이미 제휴를 하고자 하는 예. 업체가 있군요. 네, 현지에서. 맞습니다. 예. 실제로 제품에 대한 인정을 받으셨다는 말씀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린이용 화장품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는 어떤 뭐 보습이나 이런 피부 트러블 케어보다는 네. 아이들이 바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는 안전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안전이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모든 제품을 이제 한국에서는 피부 임상 테스트, 1차 자극 테스트를 해서 네. 자극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저희 모든 제품은 자극이 없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 독일의 유명한 그 더마 테스트에서 민감한 피부 대상으로 하는 그 피부 자극 테스트에서도 그 이상이 없음. 그래서 안전 등급 최상위 등급인 엑설런트 등급을 받았고요. 네. 그 다른 국가에서도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그 현지에 맞는 테스트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시장도 지금 개척이 되고 열리고 예, 제가 과정을 쭉 들어보면 이제 투자도 누군가가 해줘야 될 상황 같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금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뭐 투자자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네. 뭐 매력적인 부분을 좀 어필 한번 해보시죠. 그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는 이제 해외 바이어분들께서는 네. 굉장히 제품이 상품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가 제품을 고르게 된 배경은 이 브랜드 스토리와 브랜드 스토리에 걸맞는 디자인 패키지가 됐다는 점에 일단 눈에 확실히 끌려서 택하게 됐고, 네. 그 다음에는 제품 상세 설명을 듣고
저희가 얘기하는 어떤 보습이나 트러블의 일부 효과가 있다는 걸 자기들도 확인한 다음에 상품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괜찮은데 한국 내에서의 입지나 인지도가 어떻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겠죠. 저희가 거기에 이제 큰 비용이 필요하다고 절감하는 게, 저희가 자부담으로 작년에 이제 한 달에 2, 3천만 원의 광고비를 사용을 해서 국내 인지도 높이는 작업을 이제 몇 개월간 테스트를 해 봤는데, 네, 쉽지 않죠.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것 같습니다. 전혀 네, 네. 이거는 한국에서는 꾸준한 그 마케팅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한국에서도 인지도를 쌓는 작업도 계속 해야 되고, 해외에서도 인지도를 쌓는 어떤 마케팅적인 비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매출이 크게 신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선자금 투입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총판을 문의하는 여러 인도네시아랑 브라질, 그리고 그 후속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미얀마랑 중국이 있는데, 그런 그 국가의 바이어들이랑 이제 저희가 제안을 주고받고 할 때 비용적으로 좀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어서 저희는 나름대로 1차적으로 저희가 영농조합 법인의 형태인데 네. 투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외부 농업인을 제외하고는 출자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영농조합법인이 오히려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문제가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의결권도 1인 1 의결권입니다. 주식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예. 조합이 그렇죠. 예, 조합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업 그 회사 법인 형태로, 주식회사 형태로의 새로운 법인을 새롭게 만들어서 네. 외부의 투자도 자유롭게 받고 의사결정도 신속하게 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네. 그런 체제로 지금 회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흐름 자체가 그런 부분에 스타트업에 상당히 유리하게 예. 좀 뭔가 좀 뭐 법이나 규정이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요. 예, 그쪽에서 좀 창의적인 그런 뭐 자금 확보 방법, 네, 뭐 최근에 코인도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암호화폐도 네, 또 뭐 제가 들으면 잠깐 또 아이디어입니다만 네, 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안전이라는 게 뭔가 토지라든가 뭔가 보이면은 네. 사람 투자를 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주말 농장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평소에 보면 꽤 비싼 거예요, 그게. 네, 네, 어떻게 보면 저도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예.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예, 근데 그거를 감안했을 때 지금 어쨌든 굉장히 큰 대규모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채론에 예, 그 땅을 활용한 아까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네, 그러니까 이건 서비스 부분이죠. 어떻게 예. 보면 영업 마케팅, 예. 뭐 체험장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주말 농장,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들 재밌는 것들 엮어서 소액 투자를 예, 위치를 해서 뭐 참여자들 좀 많이 늘리게 하고 네, 소비자가 곧 또 주주가 되게 하는 예,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하신다면 예, 물론 이게 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하셔도 되고 물론 뭐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이 프로세스들 VC들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를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그 부분은 조금 이거 뭐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예, 오히려 좀 전략적인 그런 부분들이 파트너십을 하는 게 좀 먼저 필요할 것 같고 아,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핵심적인 로션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도 또 핵심적인 뭔가를 하나를 넘버원을 하는 거죠. 네, 그게 뭐 땡땡 브랜드의 뭐 샴푸라든지 우리가 예. 뭐 한 분야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있듯이 뭐 UI에 뭐 아토피라든지 특정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압도적으로 예, 시장을 좀 장악해서 음, 한국의 화장품의 K 코스메틱이 나름대로 뭐 전 세계 퀄리티를 인정받고 있으니 네, 그 최소한 아시아 시장이라든지 또 뭐 다른 뭐 남미 시장이나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특히 또 아이들이 많은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거기는 아주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시장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장에서 그 가능하면 좀 그런 타겟을 좁히고 아주 핵심 그런 목표 고객을 하나 잡아서 네,
한국부터 그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쪽으로 검토도 한번 해보시고요. 네. 네. 그래서 그 한 아이템만 갖고도 수백억 매출을 한번 이렇게 보시죠.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네. 너무 재밌는 대화가 많아서 벌써 45분이 지났어요. 우리 30분 원래 프로그램인데 예. 또 제가 다음에 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또 예.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서 네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현재 대표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뭐 모든 그런 잠재적인 가치도 다 이렇게 좀 기록을 해놓으시고 또 성장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다음에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한 달 뒤에 오셨다. 네. 근데 또 한 달 또 간에 또 그런 과정들 예. 이런 것들도 말씀하셔서 또 제가 또 훈수도 좀 두고 아, 네. 그래서 그 자체가 예. 그 진 대표님이 갖고 있는 그런 회사 또 영농법인 그 성장 과정의 어떤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무도 기록을 안 해주거든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나중에 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컸지? 역사를 추적하면 없어요. 아, 예. 그 저희들이 이제 미디어니까 네.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아쉽지만 첫 만남이니까 그래도 네. 마지막에 혹시 또 뭐 하고 싶은 말씀, 야 이거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뭐 못한 게 있다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아, 저는 그 항상 마음속에 그 갖고 품고 사는 게 이제 사업가나 뭐 그런 거 이전에 지금 농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사를 지면서 가장 이제 아주 뇌리에 박히게 경험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수출을 하려고 단호박을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장마가 26일 정도가 와서 네. 호박이 다 썩었어요. 이제 호박은 뿌리가 약해서 네. 배수가 아무리 잘 돼도 비가 그렇죠, 계속 그렇죠. 오면은 이제 네. 스프레이 금방 쓰면 이제 물어주죠. 역병이 와서 이제 다 죽는데, 네. 제가 그때 이제 결혼하기 전이어서 아, 올해는 와이프랑 어떻게 데이트를 해야 되나 그래서 밭에 앉아서 네.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때 당시에는 아주 잘난 마음에 나는 열심히 농사지어서 남들보다 더 큰 소득을 올릴 수 있어라고 젊은 혈기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 자연이 주는 거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되겠구나, 자연은 위대하다는 거를 그때 한번 깨닫게 됐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이 마음 속에서 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농부의 마음으로 농사 짓고, 이런 제품도 마찬가지로 손이나 이렇게 정성이 안 가면 결국에 어떻게 나중에 이제 소비자한테 외면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 하나로 이제 변치 않도록 꾸준하게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디지털 훈수 시간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대한민국에 딱 한 분밖에 없는 그런 히스토리를 가진 그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예, 해군 사관학교에서 나와서 해군 장교로 근무를 하시다가 농사를 지으러 가셨는데, 지금 농사를 짓다가 또 화장품을 또 첫 번째 사업으로 지금 키우고 계십니다. 아주 재밌는 분인데 도저히 모방이 안 되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투자자나 또 전략적으로 좀 협력을 하고 싶은 그런 기업들은 우리 진세종 대표님께 연락을 주시고요. 또 저희들이 AB뉴스에서 또 네. 조금이라도 미래에 힘이 된다면 네. 그 대표님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들이 또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일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또 시간을 마련해서 더 재미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네, 페레미의 파파입니다. 부르는데 농부 아빠라는 그 화장품 브랜드를 지금 만들어서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원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철원에 가시면 혹시 찾아뵙고 서로 만나서 또 재밌는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